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떠신가요? 평온하고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혹시 말 못할 고민이나 답답함을 안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답답함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이 지켜야 할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노년을 위한 지혜, 이 영상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런 내면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밀을 숨겨라 고하는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가꾸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줄 삶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만약 이 소중한 지혜들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불필요한 오해나 깊은 고민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지혜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오직 당신을 위한 소중한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비밀.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인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감정을 쌓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온전히 이해받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친구는 병원에 가봤니? 무슨 약을 먹어야 하지? 내가 아는 사람도 그랬는데 라며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원치 않는 정보들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위로받기보다 오히려 더 지치고 불편해질 수 있죠. 때로는 당신의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자녀에게 털어놓았을 때 자녀들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거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공감을 얻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진정한 비밀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할수록 본질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노을도 사진으로는 그 생생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성찰에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질문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당신만의 일기는 최고의 비밀 저장소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어떤 감정은 스스로 소화하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 당신의 과거 자랑이나 후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인생의 구비구비를 거쳐온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공했던 순간들, 아쉬웠던 기억들, 젊은 날에 찬란했던 영광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는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자랑은 상대방에게는 시기심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후회는 듣는 이에게 걱정이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과거에 똑같은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과거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까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힌 이야기는 상대방이 당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끝없는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끝없는 후회는 듣는 사람에게 나는 뭘 해줘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현재 관심사,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세요. 당신의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지혜를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 점은 조심하면 좋겠어. 처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말입니다. 세 번째 비밀, 당신의 재정 상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비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지, 심지어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를 다 해놨으니 걱정 없어 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들어 라는 말은 당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금전적인 이야기는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투자 권유, 금전적인 도움 요청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기 쉽습니다. 왜 재정 상태를 비밀로 해야 할까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오해는 불필요한 소문이나 억측을 낳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알려지면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거나 투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은 스스로 세우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당신의 재정 계획은 오직 당신과 배우자 혹은 신뢰하는 한 사람만이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둘러대는 지혜를 가지세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은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마세요. 필요한 도움은 전문가에게 구하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재정 상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비밀,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의 단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깝기에 서로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이나 푸념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야. 우리 남편 아내가 집에서 너무 무심해.
이런 이야기들은 잠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심지어 당신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더 큰 불화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가족의 단점을 비밀로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가족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가족 구성원은 당신에게 실망하고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가족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외부로 새어나간 이야기는 때로는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돌아오면서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는 직접 소통하세요.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장점에 집중하고 칭찬하세요. 가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힘쓰세요. 긍정적인 관계는 긍정적인 말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5번째 비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좋지 않은 소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 결국 자기 말이 된다. 는 옛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나 험담은 절대 당신의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 결국은 당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험담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당신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왜 험담을 비밀로 해야 할까요?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험담은 당신의 인격을 저급하게 보이게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험담은 불신과 적대감을 낳아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망칩니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험담을 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도 당신의 험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을지언정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게 되더라도 맞장구 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바꾸세요. 긍정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세요.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에 대한 험담이 오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6번째 비밀. 당신의 선행이나 베풀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비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하면 알리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도움이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선행은 순수한 의미를 잃고 과시나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담감이나 굴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선행을 비밀로 해야 할까요? 선행의 진정성을 유지합니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만이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지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불편함이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선행은 당신 내면에 더 깊고 진정한 만족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묵히 실천하세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선행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이는 어떤 칭찬보다 값진 보상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리세요. 베풀매 즐거움은 오직 베푸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마지막 비밀. 당신의 약점이나 취약한 면모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약점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더 취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이나 취약한 면모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악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인 비밀과 현명하게 공유해야 할 비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취약한 면모는 아무에게나 말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지지해 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배우자, 오랫동안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혹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 등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는 지지를 줄 수 있는 단 한두 사람에게만 당신의 약점을 털어놓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전문의나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약점에 매몰되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과 현명하게 선택된 극소수에게만 말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이 지켜야 할 7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속마음, 당신의 과거 자랑이나 후회, 당신의 재정 상태,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의 단점,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좋지 않은 소문, 당신의 선행이나 베품, 당신의 약점이나 취약한 면모, 단 현명한 선택 필요. 이 비밀들은 단순히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삶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과 옥조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